자, 여러분, 여기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균 키를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평균 구할 수 있나요? 예, 대부분 여러분 시험 점수 보고 시험 보고서 평균 점수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각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과목 수로 더했죠?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 각 사람의 키를 수를 전부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값이 5개가 있죠? 5개의 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줘요? 자료값의 수로 나누어줘요. 여기 5명이니까 5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요? 예,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틀리지는 않지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훨씬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평균 원리를 꿰뚫으면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원리대로 하면. 그 다음에 응용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게 돼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원리를 꿰뚫으면 쉽게 풀 수 있고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평균 원리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예, 여러분 평균 원리를 꿰뚫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건데 여러분 이 영상 설명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거 왜냐면 중고등학교 형님들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평균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쉽게 풀 수 있다. 그 정도만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4% 소금물 300g에 9%의 소금물을 섞어 6%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9% 소금물을 얼마나 섞어야 할까? 자, 이 문제 어렵거든요. 그런데 평균의 뜻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소금을 섞이면 되죠. 4%의 소금을 300g 여기에 섞으면 4%에 300g 이 소금에다가 9%의 소금을 9%의 소금을 얼마 넣는데 합쳤더니 6%의 소금물이 됐다. 그러니까 6%의 소금물이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몇 g이에요. 이 소금을 섞었다는 것은 결국 6%가 됐다. 이 말은 평균의 개념입니다. 평균이 4% 소금, 여러분 6%가 평균 6%란 뜻이거든요. 평균 6%의 농도. 아직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평균 문제예요. 이것도 계속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세히 못 알아들어도 돼요. 섞었다는 것은 결국 6%가 됐다. 이 말은 평균의 개념입니다. 평균이 6%가 됐다. 그러면 이 차이하고 같아야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0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돌아갈게요. 평균의 개념입니다. 평균하고 이 차이하고 같아야겠죠. 이 차이는 2% 곱하기 300g. 이쪽 차이는 3% 곱하기 얼마냐. 이 둘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2, 300이니까 3, 200. 그럼 답이 200. 예,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알아들은 사람은 수학을 좀 좋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못 알아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평균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풀었다. 그 정도만 느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깨봉 선생님 영상을 앞부분을 조금만 다시 볼 건데요. 평균 원리를 꿰뚫으면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평균이 담긴 응용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볼게요. 몇 점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따위는 평균 공식으로 한 거죠. 무작정 공식을 위해서 수들을 대입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평균을 꿰뚫어봐요. 평균은 평평하게 균형을 맞춘 것. 이런 길이의 평균을 구하라. 이건 평평하게 맞춰요. 큰 것을 작게 하고 작은 것을 올리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큰 것을 작게 하고 작은 걸 크게 해서 똑같이 맞추면 차이가 없겠죠? 그게 바로 평균이에요. 평평하게
이것이 평균. 이제 수로 해봐요. 여러분 알아들었나요? 큰 것은 작게 하고 작은 것은 크게 하고 큰 것은 작게 해서 똑같이 맞춘 게 평균이거든요. 평평하게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맞췄으니까 평균과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0이다 라는 게 바로 평균의 원리예요. 계속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평균이 언제 쓰이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자리 멀리 뛰기 대회에 나갈 반대표를 정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은하랑 하늘이가 가장 잘 뛰나 봐요. 그래서 은하의 기록과 하늘이의 기록을 측정했더니 은하는 5번 측정했고요. 하늘이는 4번 측정했어요. 여기 이렇게 자료값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대표를 정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죠. 대표를 정하기 위해 두 사람을 뭐 해봐야 되냐? 비교해봐야 되겠죠. 누가 더 잘하는지 선택해서 대표로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효과적으로 비교하려면 뭘 구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은하의 평균. 이 친구의 평균, 은하의 평균, 그 다음에 하늘이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이 평균은 은하의 평균은 이 1회부터 5번 시도한 거의 대표값이 돼요. 대표값. 마찬가지로 하늘이도 1회부터 4회까지 한 거 기록의 평균을 더하면 그게 바로 대표값이 돼요. 이 대표값을 서로 비교해서 뽑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평균의 그 원리를 깨뜨리면 좋은 점이 나타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샛별인의 반이 월별로 수집한 재활용 종이 양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샛별인의 반이 4개월 동안 수집한 재활용 종이의 양의 평균이 25kg이래요. 여기는 평균을 이렇게 주어졌군요. 6월에 수집한 재활용 종이 양은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요걸 궁금해하고 있네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예, 좀 평균을 아는 친구들, 그리고 아마 이렇게 풀 것 같아요. 25 더하기 28 더하기 26 더하기 네모를 얼마로 나눠야 돼요? 자료가 몇 개 있어요? 셋, 4개 있죠? 4로 나눈 게 얼마다? 아까 여기 평균이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25다.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요거 다르게 풀거든요. 평균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값의 차이가 0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이 얼마예요? 25잖아요. 그러면 값의 차이의 합이 0이 되게 만들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3월 달에 25인데 평균이 25야.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25 빼기 25 하면 0이죠? 그 다음에 28 빼기 25 하면 얼마예요? 3이죠? 더하기 아니에요. 빼기예요. 그 다음에 26 빼기 25 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더해봐요. 0, 3, 1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예, 4죠. 그러면 이것과 여기 25 뺀 것과 합쳐서 0이 되려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4와 마이너스 4를 더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요 6월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얼마에서 25를 빼면 4가 모자라질까요? 그렇죠. 2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차차 알아듣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평균이 25kg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풀어볼게요. 아이고.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가 있죠.
4분의 요거 전부 더하면 79거든요. 79 더하기 네모는 25잖아요. 근데 25를 분수로 고치면 4분의 얼마예요? 4분의 여기다 25에다 4 곱하면 되겠죠? 예, 25 곱하기 4는 100이네요. 여러분 4분의 100이 25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79에 얼마 더하면 100이냐가 되겠죠. 분모가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2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좀 복잡하죠? 아까 선생님이 한 방법대로 하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더 평균의 원리를 꿰뚫으면 더 쉽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게 바로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얼마다? 0이다.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0이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서 평균이 25죠? 평균이 25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25니까 25 빼기 25 얼마예요? 0. 자, 그 다음에 여기 28 빼기 25 하면 3. 26에서 25 빼면 1. 자, 그러면 일단 요걸 합하면 얼마예요? 4죠? 자, 그 다음에 여기 6월달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모에서 25를 뺀 게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합쳐서 0이 되려면 4와 합쳐서 0이 되려면 빼기 4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에 네모에 들어갈 수가 뭘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4와 마이너스 4를 합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얼마야? 예, 그렇죠. 21.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의 원리,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영화 관람객 수를 요일별로 조사해서 파악해서 그래프로 만든 거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눈금 한 칸은 몇 명인 것 같아요? 눈금 한 칸은 아이고 아이고 눈금 한 칸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20명입니다. 눈금 한 칸은 여기 20명이에요. 20, 40, 60, 80, 100. 자, 눈금 한 칸이 20명씩이니까 여기는 180명이겠죠? 그죠? 여기 이건 200명이고 이거는 220명일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하루 관람객 수의 평균이 300명이래요. 알려줬어요. 그냥 평균이. 자, 여기 선도 그어졌네요. 300명에 이렇게 빨간 선 보이죠? 이 하루 관람객 수 평균 300명의 의미는 뭘까요? 예, 그렇죠. 하루에 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관람객이 대부분 300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하루에 관람객이 300명보다 많이 왔거나 더 적게 왔다. 300명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 300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하죠. 모두 더한 후에 자료의 수로 나누죠. 이렇게요. 180명, 200명, 220명, 여기 280명, 여기는 380명, 400명, 320명. 이렇게 모두 더한 다음에 자료의 수 7개죠. 로 나눠도 돼요. 하지만 요거 계산하기 번거롭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평균보다 높은 날이 있었어요. 수요일 빠졌는데 평균보다 높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하루를 쉰대. 영화관이 하루를 쉰대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하루 쉰대요. 그러면 이 평균, 요 빨간색 있는 평균, 요거 평균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렇죠. 평균은 낮아지겠죠. 네,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집니다. 높아지게 나와 있네. 이건 잘못됐어요. 평균은 낮아집니다. 여기 잘못했어요.
만약에 토요일이 하루 빠진다면 평균은 이렇게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0이 된다고 했어요. 요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300이죠? 이번엔 파란 선으로 그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 180명이었는데 월요일날 180명이었는데 180에서 300을 빼면 마이너스 120, 120이 모자란 거죠. 화요일을 보면은 200 빼기 300은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수요일은 320에서 300을 빼면 20. 그 다음 목요일은 280이죠. 280에서 300을 빼면 마이너스 20. 그 다음 금요일은 380이죠. 380 빼기 300 하면 80. 그 다음 토요일은 400명이죠. 400명에서 300 빼면 100. 그 다음에 일요일은 340이죠. 한 칸에 20명씩이니까 340 빼기 300은 40.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다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다 더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 20과 마이너스 20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100과 마이너스 100이 똑같으니까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80과 40 더하면 120인데 여기 마이너스 120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라지겠죠. 자, 그럼 얼마다 합이 0이 되겠죠. 진짜 그렇죠.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옮겨 볼게요. 자, 남는 거를 한번 옮겨 봅시다. 자, 이렇게 옮겨갔어요. 남는 걸 많은 걸 적게 하고 적은 걸 많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채웠고요. 요거도 여기 채웠고, 남는 걸 채워볼게요. 채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채워요. 어때요? 자, 이렇게 하니까 평균과 차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 평균과의 차이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고 0, 0, 0, 0이 되죠. 평균과의 차이 합이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평균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게 평균의 원리예요.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얼마다? 0이다. 여러분 이거 한 3번씩 외쳐볼까요? 평균과의 차이의 합은 0. 시작. 평균과의 차이의 합은 0. 시작. 평균과의 차이의 합은 0. 됐습니다. 이게 평균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평균을 구해 볼게요. 자, 우주라는 어린이의 멀리뛰기 기록인데요. 1회는 230, 2회는 240cm 뛴 거죠. 3회는 220cm, 4회는 210cm, 5회는 250cm를 뛰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해요? 우리 보통은 이렇게 구하죠. 230 더하기 240 더하기 220 더하기 210 더하기 250 전부 더해. 그리고 얼마로 나눠? 자료의 수로 더하죠. 아니, 자료의 수로 나누죠. 자료의 수가 몇 개야? 5개니까 나누기 5 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5분의 1150 계산하면 1150이에요. 근데 요거 계산하기 좀 번거롭죠. 이것도 나누면 230이 나와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평균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야. 230, 240, 220, 210, 250. 대략 평균이 얼마일 것 같아요? 대략 가짜 평균을 만들어 봐요. 230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균과의 차이를 구해 봅시다. 자,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0이 되는지 확인하면 이게 진짜 평균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차이를 구해 볼게요. 자, 230과 여기 있는 230과
여기 있는 230과 평균과의 차이 합이 0 맞죠? 그 다음에 240과 평균과의 차이는 얼마? 10. 그렇죠. 220과 평균과의 차이는 230과 220의 차이는 빼기 10. 그 다음에 230과 평균 230과 210의 차이는 마이너스 20. 250과 평균 230과의 차이는 20.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전부 더해보세요. 전부 더해볼까요? 자, 요거 0, 10, 요거 없어지죠?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20, 20 없어져요. 0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평균 230이 진짜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평균과의 차이 합이 0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을 잘못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저 평균 220으로 예상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평균과의 차이 230 빼기 220, 다 220을 빼보는 거죠. 평균과의 차이를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빼보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요건 10이죠. 요건 20이죠. 요건 0이죠. 210에서 220을 빼요. 10개가 모자라죠. 마이너스 10. 그 다음 250에서 220 빼면 30이야. 자, 그런데 이걸 전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10, 요거 없어지고, 요거 20, 이건 0이니까 됐고, 요거 30, 50이 되네요, 50. 50이 남아요. 그럼 0이 안 되잖아.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0이어야 되는데 0이 안 되죠? 그럼 이런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진짜 평균이 아닌 거죠? 지금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50이 됐잖아요. 이 50은 몇 개한테 나눠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에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50을 5개로 나누어 주면 여기서 1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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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씩 나누어 줄 수 있죠.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씩 나누어 줬으니까 더하기 10 해서 아까 가짜 평균에다가 220에다가 10을 더 더해주면 2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 한 번 더 해봅시다. 240으로 해볼게요. 자, 24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짜 평균을 이번에 24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써볼게요. 240을 다 빼주는 거죠. 가짜 평균인 240을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230 빼기 240은 10이 모자라겠죠? 마이너스 10. 여기는 0. 220 빼기 240은 20이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20. 210 빼기 240은 30이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30. 250 빼기 240은 10. 자, 이걸 전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 10은 마이너스 10하고 요 10은 없어지지만 이건 0이니까 됐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은 이건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0이 안 됐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나눠줘요. 똑같이 전부 나눠줘요. 이렇게. 그러면 몇 개로 나눠줬어요? 5개로 나눴으니까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50을 5개로 나누면 마이너스 10. 그러면 가짜 평균 우리가 240으로 잡은 거에다가 10을 빼주면 2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문제인데요.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샛별이네 반이 월별로 수집한 재활용 종이 양을 조사하였습니다. 4개월 동안 수집한 재활용 종이 양의 평균이 25kg이래요. 그런데 6월 달에 수집한 재활용 종이 양은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까 이거 전부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서 이렇게 할까요? 예, 그러지 말고 여기 평균이 주어졌으니까 평균과의 차이의 합은 0이다. 여러분 기억나죠? 평균과의 차이의 합이 얼마다?
0이다라는 원리를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25 빼기 25 얼마야? 0. 28 빼기 25 얼마예요? 3. 26 빼기 25 얼마예요? 1. 자, 그러면 여긴 네모죠? 네모 빼기 25죠? 일단은 여기 다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4죠? 자, 그러면 4와 얼마를 더하면 0이 돼요?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되겠죠? 4와 마이너스 4를 더하면 0이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4가 모자라게 되려면 여기에 네모에 얼마가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21. 그래서 6월달은 21kg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평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6월달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25 더하기 28 더하기 26 더하기 네모, 이거를 자료가 4개니까 4로 나누는 게 25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아까 했었죠. 요거 이제 여기다 또 쓰면 이걸 해보면 4분의 이게 전부 더하면 79 더하기 네모는 4분의 100. 예, 25가 4분의 1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모가 4, 4 똑같으니까 79 더하기 네모가 100이 되려면 네모가 얼마? 21.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평균과의 차이 합이 0이 되는 것, 요걸 이용하면 돼요. 여러분 요거 하는 거 되게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익숙해지면 매우 쉽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익숙한 건 없어요. 계속 해봐야 익숙해져요. 자, 평균과의 차이 합은 0이라는 원리를 이용하면 쉬워진다. 자, 이제 평균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가능성이라는 건 중학교에 가면 확률이라고 해서 공부합니다. 확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이 있고요. 샛별이의 회전판, 우주의 회전판, 태양의 회전판이 있는데 자, 요거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샛별이가 만든 회전판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못 먹을 것 같다, 확실하다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죠. 확실하다죠. 그 다음, 샛별이가 만든 회전판에서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것이다. 야, 이거 빨간색에 멈출 수 있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이거는 불가능하다. 우주가 만든 회전판에서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것이다. 우주 여기에요. 자, 빨간색에 멈출 거, 이거 어때요? 멈출 수도 있고 안 멈출 수도 있겠죠? 반반이죠? 자, 그럼 뭐다? 반반이다. 양념 반, 치킨 반. 자, 그 다음에 태양이에요. 태양이가 만든 회전판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파란색이 더 넓죠? 빨간색보다. 파란색에 멈출 것 같은 게 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건 뭐야? 파란색에 멈출 것이다. 그럴 것 같다. 일 것 같다죠. 그 다음에 태양이가 만든 회전판에서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것이다. 물론 멈출 수도 있죠. 하지만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파란색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아니지만 아닐 것 같다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확실하죠. 여기서 요거 파란색이니까 온통. 이처럼 가능성은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기대하는 정도를 가능성이라고 해요. 가능성의 정도는 불가능하다,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뭐뭐일 것 같다, 확실하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가장 낮은 회전판 뭘 것 같아요? 가나, 다라, 마 중에.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가장 낮은 회전판은 그렇죠. 가죠. 빨간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음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비슷한 두 회전판.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비슷한 두 개래요. 두 개. 자, 일단 보니까 다가 해당되겠다. 그지? 파란색과 빨간색이 똑같이 있잖아요. 반반씩. 그 다음에 두 개 있으니까 어느 거야? 여기 보니까 맞아. 여기 파란색 여기랑 여기 더하고 빨간색 여기랑 여기 더한 거 비교해보면 같죠? 보다 다고 마. 자, 그 다음에 나와 다 중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더 높은 게 뭐예요? 나와 다 중에서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당연히 그렇죠. 나죠. 나가 파란색이 더 넓으니까 나. 라와 마 중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더 높은 거. 라와 마 중에서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더 높은 거 뭘까요? 마라고요? 예, 정답은 라죠. 왜냐면 여기가 더 넓잖아요. 그죠? 빨간색 여기는 이렇게 반만 있지만 여기 반이 더 있죠? 자, 여러분 여기도 회전판이 있는데 한번 여기를 봅시다. 회전판 가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 여기에서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이거를 수로 뭐라고 나타내기로 약속했냐면 0이라고 한다. 0. 가능성 0. 자, 그 다음에 회전판에 나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 요거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뭐예요? 완전 가능하죠? 그냥 돌리자마자 바로 그냥 파란색이잖아요. 자, 이거는 확실하다. 자, 확실하다는 수로 뭘로 나타내느냐? 약속하기로 했느냐? 1입니다. 1. 불가능하다는 0. 완전 가능하다. 확실하다는 1. 자, 그 다음에 회전판 다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 여기에서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은 얼마예요? 반반이네요. 예, 반반이다. 요건 얼마로 표현해요? 예, 2분의 1. 그 다음 회전판 라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 여기 라에서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 이것도 얼마예요? 예, 반반이죠? 빨간색 면적과 파란색 면적이 같잖아요? 반반이다. 2분의 1. 회전판 마에서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 마에서 화살이 회전판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 어때요? 여기 어때요? 어려워요? 예, 반반이죠. 이것도 여기도 파란색이 이런 모양이 3개 있고 여기도 3개 있잖아요. 이렇게 반반이다. 이건 얼마야? 2분의 1. 네, 여기까지 5학년 2학기 평균과 가능성 원리학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학습 영상을 집에서도 한 번 더 보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QR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휴대폰이나 패드로 한번 다시 시청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숙박쌤이 추천한 깨봉수학 선생님 영상 그것도 QR로 줄게요. 깨봉수학 선생님 그 영상도 다시 한번 시청하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